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공세를 계속 취하고 있는 곳이 크게 두 군데죠. 루안스크주의 스바토베, 그리고 도네츠크주의 바흐무트. 그런데 이 두 군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작전에 나섰어요. 그렇게 해서 바흐무트 쪽으로 치고 들어왔던 러시아군을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스바토베 쪽에 방어선을 치고 있는 것을 뚫어버렸어요. 자, 이 뚫어버린 것들을 왜 뚫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걸 이제 뚫은 것을 기동부대를 가지고 확장해버리면 이 크레미나 뭐 이런 곳까지 완전히 그냥 에워싸지게 되는데, 러시아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게 될지 궁금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러시아 최강의 전차 T-90M 전차가 70년 된 대전차 수류탄, 이런 수류탄에 완전히 박살나서 뚜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먼저 전과를 보겠습니다. 병력은 620명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그런데 전차는 없습니다. 장갑차 7대 격파, 차량 5대 격파,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2문 격파 등의 장비 전과는 아주 적은데 병력은 무려 620명이나 되는 많은 병력이 죽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러시아군이 같이 보병들과 같이 돌격을 해줘야 될, 또 보병을 든든히 지원해줘야 될 지원 장비들, 화력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보병들만 갈아넣고 있다. 마치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전쟁 상황처럼 그런 보병 중심의 전쟁을 21세기에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전과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 다 지금 바흐무트 또 스바토베 쪽에서 나오고 있는 전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헤르손시의 민간 거주구역에 또 집중 포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백린탄 이런 거 지금 쏘고 있죠. 백린탄 이런 거 쏘면 안 되는데, 민간인 지역에 불이 붙으면 뭐 불이 꺼지지도 않는 그런 백린탄 집중 포격하고 해서 64명이 사상을 당했답니다. 정말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정말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유엔 총회에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박탈안을 발의했다라는 건데, 상임이사국 박탈을 하려면은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유엔 헌장을 개정하자라는 안을 발의했고, 헌장이 개정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아마 미국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겠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합의가 된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띄우면 미국이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러시아를 상임 이사국에서 축출하는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논의가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상임 이사국 3분의 2의 유엔 전체 국가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헌장 개정이 되니까 축출, 그리고 이 헌장 개정을 하면 뭐 국제 질서를 위반하고 뭐 이런 그 조항 추가해서 중국 같은 나라도 축출할 수 있죠. 그런데 3분의 1을 받으려면 중국은 놔두고, 중국을 이제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 이 1대1로 구간 중에 있는 나라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중국까지 같이 제거하려면 3분의 1을 못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은 좀 봐주고 러시아만 타겟팅해서 딱 들어갈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다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 하나는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하는 이런 작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작전 구사에서 성과를 올리기 바랍니다. 자,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는 러시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대공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흑해 지역에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자산들을 대거 집결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칼리브르 미사일이 중심이 된 대규모 미사일 러쉬를 한 두세 번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러시아는 미사일이 이제 다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에노호다르 원자력 발전소죠. 그 지역 주민들을 강제 추방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민간인들을 소개시켜서 무슨 짓을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미국의 패트리어트3, 이 팩3가 6개월 내에 우크라이나에 배치된다. 아니 그냥 빨리 갖다 주지 무슨 6개월이냐.
할 수 있지만 이게 워낙 복잡하고 정밀한 체계다 보니까 이거 좀 오래 걸립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의 서부 집단군 지휘부가 문책 인사가 있었다. 그래서 사령관이 바뀌었는데 니키포로프 중장, 예브게니 니키포로프라는 사람이 사령관에 임명되는데 이 서부 집단군이 중부 집단군을 먹었죠. 그래서 이 서부 집단군이 거의 지금 이 전쟁의 총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핀 상장이 지휘하던 곳이고 그 라핀 상장을 몇 달 전에 아웃시키고 나서 그 사람의 후임으로 세르게이 상장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도 지금 날려버리고 이번에는 예브게니 니키포로프 중장, 이 전쟁을 총지휘하는 사람을 3스타도 아니고 2스타로 임명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바그너 그룹하고 뭔가 연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하고 푸틴 계열의 쇼이구, 게라시모프 총参谋장 이런 사람들하고 권력 다툼 이게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런 부분에서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지 교회를 강제 러시아 정교회화 작업에 착수해서 여기 있는 사제 또는 어떤 핵심 인물들을 스파이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러시아 국방부가 연말까지 도네츠크 전역을 장악 가능하다라고 보고서를 올렸답니다. 연말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도네츠크 전역을 장악하려고 하면은 바흐무트, 또 아우디우카 이 지역을 다 접수를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지금.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바흐무트에서 패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올리다 보니까 바흐무트에서 그만큼 허무하게 보병만 자꾸 밀어넣어서 수만 명을 죽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말도 안 되는 보고서죠.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푸틴이 반대파의 재산을 몰수해서 국유화 준비 중이다 라고 했는데 이 미국 전쟁연구소는 미 국방부의 자료를 많이 인용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미국이 지금 러시아를 분열시키려는 작업을 심리전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푸틴 반대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푸틴 반대파라고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살았겠습니까? 권력 핵심층에 있다가 갑자기 눈 밖에 나서 지금 권력 밖에 나가 있고 또는 프리고진하고 손잡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 재산들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야, 너 좀 있으면 말이야 미 국방부의 정보 분석에 따르면 니들 재산 다 뺏어가지고 국유화한데 이렇게 탁 던지면 푸틴의 반대파 예전에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반대파가 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확 뭉쳐서 야 그럼 빨리 거사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률을 높여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ISW 미국 전쟁연구소의 이 주장은 심리전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 심리전이 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날 우크라이나가 투폴레프 143 소형 무인 자폭기를 쏴서 엥겔스 공군기지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전과가 나왔는데 투폴레프 95 MS 전략 폭격기 한 대가 전소되었다라고 확인됐다고 합니다. 아주 잘된 소식입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진입으로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용 드론도 잘만 활용하면 실전에서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나와 주목됩니다. 러시아군의 최신의 전차 T-90M이 70년 전에 개발된 구닥다리 대전차 수류탄에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레미나로 추정되는 루한스크 전선의 모처에서 상용 드론과 구형 대전차 수류탄을 결합한 무기로 러시아군의 최신의 T-90M 전차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2월 27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정차되어 있는 러시아군 T-90M 전차를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발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공격은 카메라가 장착된 쿼드콥터 방식의 소형 드론에 구형 RKG-3 대전차 수류탄을 장착해 공중에서 수류탄을 투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25 전쟁 때 개발된 RKG-3 대전차 수류탄은 매복한 보병이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특수 수류탄인데요. 안전핀을 당긴 뒤 전차의 머리 위로 높이 던지면 내장된 소형 낙하산이 펴지면서
목표물에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방식의 대전차 무기입니다. 이 수류탄은 1kg에 불과한 초경량 무기지만 내부에 567g의 RDS 폭발물이 충진되어 있고 성형 자각 효과를 이용해 최대 220mm의 균질 아변 강판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라크 무장 세력과 탈레반이 대량으로 사용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도심 순찰 중이던 미군 차량과 전차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기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은 러시아 전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곧바로 전차 머리 위로 날아가 RKG-3 대전차 수류탄을 투하했는데요. 포탑 상부에 명중한 수류탄은 곧바로 연쇄 대폭발을 일으키며 전차의 포탑을 사출시켜버렸습니다. T-90M 전차는 포탑이 전면 재설계되어 기존의 캐로젤형 자동 장전 장치 대신 포탑 후방에 탄약을 적재하는 버슬형 자동 잔정 장치가 탑재됐다고 알려졌었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 캐로젤형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캐로젤 시스템의 정중앙에 명중한 RKG-3 수류탄은 대폭발을 일으키며 20톤이 넘는 T-90M 전차의 포탑을 그대로 날려버렸습니다. T-90M 전차는 칼리나 조준 및 사격 통제 장치와 IRBIS-K 열상 장비, 이와 연동되는 리모트 컨트롤 기관총 시스템이 탑재되어 360도 전 방향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파괴된 전차는 거대한 덩치의 쿼드콥터형 드론이 자신의 머리 위로 날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조준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인터넷에서 산 3,000달러짜리 드론으로 1,500배가 넘는 450만 달러짜리 T-90M 전차를 잡았다라며 러시아군 신형 전차의 이른바 뻥스펙을 조롱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전차를 파괴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번 무인기 사건으로 적어도 방공망에 큰 구멍이 있음이 드러난 우리 군도 이번 사례를 잘 연구해 대응 교리와 무기체계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이 전차 뚜껑 지금 날아갔습니다. 포탑이 지금 날아가 있죠. 그리고 포탑 생긴 게 뒤가 각이 져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 중에 이렇게 포탑의 뒷면이 각이 져 있는 전차는 T-90M 전차가 유일하죠. 현재 러시아군이 이 전쟁에 투입한 전차 중에서 가장 신형 전차 T-90M. 이게 지금 포탑이 날아가 있는 모습인데 이게 놀랍게도 6.25 때 개발한 대전차 수류탄에 당했다는 겁니다. 와, 수류탄에 이런 엄청난 전차를 잡아버렸습니다. 자, 보시겠는데요. 자, 이 쿼드콥터, 그러니까 프로펠러 4개 달린 이런 드론으로 발견을 한 겁니다. 카메라 달려있으니까 이제 발견한 거죠. 그리고는 여기에 대전차 수류탄 매달아 놓은 거, 그거 톡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드론이 발견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거무죽죽한 거 지금 사각형 비슷한 거 지금 보이죠? 이게 전차입니다. 야간이에요, 야간. 그래서 야간에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한 겁니다. 딱 지금 타겟팅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전차 수류탄 통 떨어뜨리는데 다음 보면 여기 시커먼 거 지금 하나 내려가죠. 이게 대전차 수류탄이 쭉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서 그 다음 사진 보면 뻥! 하고 터지는데 정확하게 포탑 정중앙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내부에서 화재를 일으키고 그게 전차포탄에 유폭을 일으키고 해서 그냥 포탑을 날려버린 겁니다. 정말 기가 차죠. 자, 그럼 여기서 러시아의 문제는 뭐냐? T-90M 전차는 워낙 센서가 정밀해서 이 양사방의 위협을 다 탐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드론이 자기 머리 위까지 날아올 정도로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리 위로 뿅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죠. 어딘가에서도 쭉 날아왔겠죠. 그리고 이런 드론은 굉장히 높은 고도로 못 나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쭉 날아오면은 자기 레이더가 탐지하는 이 각도 안으로 일정 부분 들어왔다가 머리로 지나갔겠죠. 자, 그런데 왜 못 봤냐? 레이더는 센서는 왜 탐지 못했냐 하는 거. 그리고 저렇게 야간에 사주 경계는 왜 안 하냐 라는 거. 그리고 저렇게 70년 된 대전차 수류탄에 상부 장갑이 그냥 날아가도록 상부 장갑이 저렇게 허접하냐 라는 거.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 T-72 또 T-82 캐로젤형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자동 장전 장치에 포탄을 집어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이 RPG-7 같은 거 옆구리 맞고 하니까 불이 나가지고 터지더라. 그래서 T-90M은 캐로젤형이 아니고 미국의 M1, 한국의 K1 이런 것들처럼 그냥 포탑 뒷면에 있다라고 그동안 말해왔었는데 이번 전쟁을 보니까 아니더라. 캐로젤형 맞더라. 그들이 거짓말한 거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쑥 해서 그냥 유폭을 일으켜서 수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 대전차 수류탄에 물론 이걸 운용한 건 3,000달러짜리니까 뭐 한 350만 원 되는 이런 드론으로 갔지만 이 드론은 또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실제 이 전차를 깬 거는 그냥 뭐 몇만 원짜리 아주 오래된 대전차 수류탄에 이렇게 정말 50억 넘는 전차 한 대를 날려버렸다. 이만큼 러시아 무기가 형편없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아래위로 반격 작전에 들어가서 지금 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바흐무트 방문과 격려가 장병들의 사기를 크게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도심 남쪽에 구축했던 교두보는 물론 바흐무트 남쪽과 북쪽에 마련한 전진 기지까지 모조리 빼앗기고 패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12월 26일부터 바흐무트 일대에서 공세를 크게 강화했으며 화력을 앞세운 우크라이나군 공세에 러시아군이 패퇴하며 바흐무트 주변의 포위가 풀리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2월 27일 리포트했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은 지난 11월부터 바그너 그룹이 중심이 된 러시아군 병력이 막대한 사상자를 내면서 공세를 진행해왔고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12월 중순 바흐무트시 남쪽에 작은 교두보를 만드는 데 성공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역시 바흐무트 외곽 방어선이 뚫릴 것이라고 보고 바흐무트 시내에 제71 예거 여단과 특수작전연대, 국제군단 예하의 경보병 부대를 배치해 시가전을 준비해온 바 있습니다. 바흐무트 방어전을 맡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부대들은 시가전이 막 시작된 지난 12월 2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깜짝 현지 시찰과 훈장 수여식 이후 대단히 공세적으로 바뀌었는데요. 비슷한 시기 러시아군이 극심한 탄약 부족 문제에 직면하며 화력을 쓰지 못하자 화력 우위를 이용해 반격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포병 자산들을 동원해 바흐무트 외곽의 러시아군 집결지와 탄약 집적소들을 연수에 강타하는 한편 공군을 동원한 근접 항공 지원을 실시해 러시아군의 바흐무트 증원을 막았는데요. 도심지 방어작전을 벌이던 경보병 부대들이 외곽으로 나와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던 마을들을 탈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각 12월 27일까지 바흐무트 남쪽의 오피트네 마을을 탈환했고 북쪽 솔레다르 일대의 러시아군 진지도 공격했는데요. 러시아군은 포병과 공중 화력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단번에 전열이 무너지며 이 일대에서 후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같은 날 루안스크 동부의 스바토베 전선에서도 국지적 공세를 감행했는데요. 스바토베와 크레미나 사이의 정착촌인 체르노보포브 티우카와 디브로파가 연이어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러시아군의 스바토베 일대 방어선이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와 크레미나를 잇는 P66 도로 일대에 방어선을 치고 있었지만 크레미나 북쪽에서 이 방어선 일부가 뚫리면서 전략적 요충지인 스바토베 또는 크레미나를 이를 위기에 처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국지공세는 스바토베 후방에 집결 중인 러시아 제1근위 전차군을 조기에 끌어내어 전력을 소모시키기 위한 의도로 추정됩니다. 바흐무트와 스바토베 전선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러시아군은 동계 공세를 준비하기 위해 모아놓은 예비대를 조기에 투입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이 예비대마저 이를 경우 현재 전선 뒤쪽은 사실상 무주 공산이어서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러시아군이 최대의 전략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대공세는 아니지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반격 작전에 나섰습니다. 바흐무트, 제가 바흐무트의 남쪽에 러시아군이 들어왔다. 근데 그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에서처럼 그냥 들어가서 완전히 포위선멸되고 쫓겨나갈 것이다.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 들어왔다라고 제가 한 2주 전쯤인가 이런 지도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들어왔는데 지금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이만큼 지금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흐무트 시내에 그 주택이 있는 곳은 러시아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밀려났습니다. 교두보라고 했던 거 다 밀려났고 그 아래에 자기네들의 진지까지 지금 다 뺏겨버렸어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에서 또 러시아군이 들어왔죠. 여기도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나가서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돌출부를 남겨놨어요. 이 돌출부, 러시아군이 당연히 불안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 돌출부를 포기하고 아마 뒤로 빠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흐무트를 완전히 회복하고 한 이런 남쪽 전선, 도네츠크 전선, 그리고 여기에서 살짝 북쪽에 이제 루안스크 전선이 있죠. 그게 바로 크레미나 또 스바토베 이 전선인데 이 지역이 이제 핵심 전장이 될 거예요. 왜냐, 이 지역에 제1근위 전차군이 러시아군은 예비대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P66번 도로 이걸 기점으로 러시아군이 방어선을 쳤는데 P66번 도로를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군이 두 개 정착촌을 먹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크레미나 여기가 지금 돌출부가 돼 있죠. 돌출부가 돼 있으면 이렇게 넘어온 우크라이나군 부대가 뒤를 에워 쏴버리면은 이 크레미나는 고립되는 거예요. 또 위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 위에 있는 스바토베가 또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첨입, 돌파, 확장. 그래서 밀고 들어가서 확장을 양쪽으로 쫙 벌려버리면은 크레미나, 스바토베가 고립돼 버리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P66번 도로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이 아래에 있는 세베로도네츠크까지 위험하게 되니까 러시아군의 예비대인 제1근위전차군이 조기에 투입되겠죠.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지금 들어올 겁니다. 제가 우크라이나군이라면 러시아군의 제1근위전차군의 전차부대들이 이 막아내기 위해서 들어오면 저는 조금 싸우는 척 하다가 뒤로 후퇴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만큼 66번 도로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 66번 도로에다가 화력 계획, 우크라이나군 포병이 지금 더 세니까 여기다가 화력 계획을 딱 짜놓고 이 지점에 러시아군 전차들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그냥 포격으로 다 때려잡아 버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근위 전차군의 전차들이 여기에서 섬멸당하면 이제는 러시아군은 이 루안스크, 도네츠크 여기에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제 생각처럼 우크라이나가 그런 작전을 구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도파구로 확장하는 이 작전보다는 확장하는 척하면서 러시아군 주력 부대인 제1근위 전차군 이 예비 부대를 미리 끌어내어서 화력 계획을 통한 이 화력으로 이 지역에서 섬멸하는 이런 작전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 예상처럼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